소우의 실사판 살인성. 헌 웹스터 머드젯 19세기 후반에 활동한 미국의 연쇄 살인범으로 카고에서 살인성으로 불리는 건물을 운영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한 것으로 유명해. 그의 범죄로 인해 공포와 경악을 불러일으켰고, 그의 이야기와 살인성은 수많은 책,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다뤄지며 범죄사에서 중요한 장을 차지하고 있어. 헌 웹스터 머드젯의 생애와 범죄. 초기 생애. 헌 웹스터 머드젯은 1861년 5월 16일 뉴햄프셔 주 길맨턴에서 태어났어. 어렸을 때 그는 동물을 해부하는 것에 집착했으며, 이는 이후 그의 범죄적 성향으로 이어졌지. 의사로서의 교육을 받았고 여러 도시를 돌아다녀 다양한 사기와 범죄 행위를 저질렀어. 헌 웹스터 머드젯은 지능이 높았고 이를 이용해 사람들을 속이고 조종하는 것을 줄였어. 카고와 살인성. 1886년에 시카고로 이주한 헌 웹스터 머드젯은 급격한 산업화와 인구 증가로 혼란스러운 시카고를 자신의 범죄 무대로 삼기로 했어. 그는 살인성이라는 별명을 가진 건물을 건설했어. 이 건물은 복잡한 미로 같은 구조와 비밀방, 더치 카트서. 헌 웹스터 머드젯은 건축 과정에서 여러 차례 건축가와 자료가들을 교체하며 건물의 진정한 목적을 숨겼지. 건물은 3층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 층에는 미로 같은 복도와 비밀 방, 함정문, 그리고 숨겨진 방들이 있었어. 주의 흡수자가 사용되어 희생자들의 비명이 외부로 들리지 않게 했지. 헌 웹스터 머드젯은 이곳에서 손님과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살인을 저질렀어. 많은 희생자들이 고문을 당하거나 독살되거나 질식사했어. 건물 내부에는 혼란스럽고 복잡한 미로 같은 복도가 많았고 이는 희생자들이 탈출하기 어렵게 만들었어. 곳곳에 함정문과 덫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예를 들어 바닥이 갑자기 열리는 방이나 벽이 점점 좁아지는 방들이 있었지. 밀실 중에는 가스실로 사용되는 방도 있었고, 이 방들은 독가스를 통해 희생자들을 질식시키는 데 사용되었어. 일부 방에는 고문 도구와 실험 장비들이 마련되어 있었어. 헌 웹스터 머드젯은 희생자들을 고문하거나 실험 대상으로 삼았지. 지하는 화장로가 있었고 여기서 시신을 수확하거나 석회통에 시신을 넣어 처리했어. 헌 웹스터 머드젯은 다양한 방법으로 희생자들을 살해했어. 주요 살인 방법은 가스실에서 독가스를 사용해 질식사시키거나 독을 사용해 독살하고 고문 도구와 장비를 사용해 고문하거나 살해했어. 또한 함정문을 이용해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거나 방을 밀폐하여 산소를 차단해 질식사시키기도 했어. 체포와 재판. 1894년에 헌 웹스터 머드젯은 보험 사기와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어. 그는 재판에서 여러 건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고 1896년 5월 7일에 교수형을 당했지. 그는 27건의 살인을 자백했지만 실제 희생자 수는 최소 9명에서 최대 200명까지로 추정돼. 살아 돌아온 사람에 대한 기록. 헌 웹스터 머드젯은 살인성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거의 없어. 이는 주로 헌 웹스터 머드젯이 자신의 범죄를 매우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했기 때문이야. 헌 웹스터 머드젯의 심리 상태와 환경. 헌 웹스터 머드젯은 반사회적 인격장애 사이코패스와 나르시시즘적의 성성격장애의 특징을 보였어. 그는 사람들을 조종하고 고통을 즐기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지. 그의 지능과 매력적인 외모는 다른 사람들을 쉽게 속이고 신뢰를 얻는데 도움을 줬어. 9세기 후반 시카고는 급격한 산업화와 인구 증가로 인해 혼란스러운 시기였어. 이런 환경은 홈즈가 자신의 범죄를 감추고 많은 사람들을 유인하는 데 유리했지. 그는 이러한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 자신의 범죄 행위를 지속할 수 있었어. 헌 웹스터 머드젯의 유산. 헌 웹스터 머드젯은 그의 범죄로 인해 공포와 경악을 불러일으켰지만 동시에 인간 심리의 어두운 면을 탐구하는데 중요한 사례로 남아있어. 그의 이야기와 살인성은 수많은 책,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다뤄지며 범죄사에서 중요한 장을 차지하고 있어. 이렇게 설계되고 사용된 살인성은 헌 웹스터 머드젯의 끔찍한 범죄를 가능하게 한 중요한 도구였고 그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 행위의 대표적인 예로 남아있어.